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비난하고 우습게 여길 때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일하는 도우미로 생각하거나 너희 집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네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또 호적 빼가고 이혼하라고, 너희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너 한 행동을 전화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우습게 알고 친정아버지랑 단판 져서 일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협박을 하는 거죠. 또 며느리가 직장 다녀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니네 자식은 네가 키우라고, 또 혼수 적게 해왔다고 다른 며느리랑 비교를 하거나 또 뭐라고 비난하는 거. 곧 신우들, 딸들과 합세해서 며느리를 공격하고 비난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직장에 전화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면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럼 또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 며느리만 미워해서 그 며느리의 아들 친손주가 결혼식 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비난해요. 손주 며느리도 인사가 또 이뻐하지도 않고. 또 어느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파트를 마련해서 오셨는데 와서 기껏 하는 말이 나는 집도 없는데 너희들은 집 있냐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그 이혼한 딸들한테 줘버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설마 있을까 그러는데, 시어머니의 그 마녀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뭐라고 대들어요. 그 남편이 아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며느리가 이제 나서서 싸움을 하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는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무너지고, 그때부터 남편이 남편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을 언제 할 건가 그 시기를 결정하고 자나깨나 이혼을 생각하는 며느리도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녀 행동을 할 때 아들은 자기 가정,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정서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의 병을 앓고 병이 듭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그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모든 힘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와만사성.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예가 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부모들이 막무가내로 비인간적으로 며느리, 자기 아내를 괴롭힐 때 남편들은 자기 부모한테 적극적으로 대들고 단호하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적질하고 막 이러면은 다음부터 나 엄마 안 봐. 그리고 나한테 조금 물려준 거 갖고 생색내는데 나 이거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엄마 아버지를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 상종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인을 아내를 돌보고 또 아이들도 돌보고 자기 가정을 돌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싸움하기 싫어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 내면의 이유는 있겠죠. 자기 엄마가 고생을 했거나 뭐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무슨 이유가 있지만 싸움하기 좋아하는 남편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모랑 싸움하기 좋아하는 남편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엄마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자기 남편한테 부모랑 단호하게 싸움할 것을 부탁하고 싸움하는 방법도 저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한 여자 애들을 고생시키냐고. 모성의 기능에는 양육, 키워내는 기능도 있지만 마녀, 개걸스럽게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집어 삼켜버리는 거, 아들도 집어 삼켜버리는 거는 모성의 한 특징 중에 일부입니다. 이럴 때 며느리 집사람이 나가서 싸움하게 놔두면 그때부터 남편은 부인이 굉장히 미워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항원 이혼을 신청을 합니다. 항원 이혼을 신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율은 할머니가 합니다. 그때는 딸들이 옆에서 지지를 해줍니다. 네. 다시 요약하는데 시부모가 며느리를 비난하거나 우습게 알고 막말을 할 때 남편들은 적극적으로 싸워서 내 안에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제가 장가 가니까 변했네 이렇게 말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의 노예, 특히 어머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고생한 거, 그건 그 시대가 다 고생한 거예요. 그거를 자식들한테 보상받으려고 하고, 특히 며느리를 무슨 하인 취급해요. 아들 결혼 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행사를 며느리 봤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시어머니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결혼한 것입니다. 네, 다시 요약을 여러 번 하는데 남편들은 특히 자기 원 가정에서 시부모나 누나나 딸들, 그 못난 형제들이 합심해서 덤빌 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아들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이혼한 딸이 애 둘 데리고 들어왔는데 막 장가간 그 큰아들한테 생활비 대라고. 그래서 생활비를 안 대니까 맏아들 노릇한 게 뭐가 있냐고 막 따지고 야단치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맏아들이 장례식에도 안 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맏아들 맏며느리가 그릇돼 보이지만 나빠 보이지만 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했고 그 큰아들은 아주 올바르게 자랐고 했는데 그 내면은 어머니가 마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들, 어머니, 부모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살모하고 독립적으로 자기 가정, 자기 집사람을, 아내를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마마보이 뭐하러 결혼합니까? 네,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